저는 사실 기대감을 안고 좋은 차라고 추천받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운행했는데 조수석 밑에서 하얀색이나 붉은색 가루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깥에서 하자 발견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확인만 했고요. 처음에 문제된 녹부위에 락커 스프레이 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세차에 스프레이 뿌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교환하는 과정이 차를 올 해체해야 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새 차량을 모두 다 해체해서 수리하는 게 맞는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거는 새 차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현기차는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저는 안 믿었어요. 진짜 지금 심정은 너무 속상해요. 예, 방금 보신 차는 10년 된 차도 20년 된 차도 아닙니다. 출고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신형 소렌토입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부식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차량 품질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인터뷰를 나눌 제보자는 시동 꺼짐이나 화재에 비해서는 작은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차에서 발생되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정부기관도 그대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간 소개해드렸듯 현재 관련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시작을 알렸고 결과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희 역시 이번 움직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차량 떨림 증상을 조림 미흡으로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현대는 국민을 이렇게 돼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왜 이걸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고객을 호구로 보더라고요. 너가 차 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현대차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예, 신형 소렌토 부식 문제 자세한 이야기는 인터뷰에서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차주와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새 차에서 부식이 발생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과거에 현대기아차가 부식에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으나 아직도 그런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제보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 바다와 좀 가깝습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대구예요. 아, 그럼 바다와는 좀 상관없어요. 먼 곳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좀 감이 오질 않아서요. 부식이 발생한 부위가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차량 내부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시트 밑에 받침대라든지 레일 연결 부위, 볼트 너트, 핸들 및 안쪽 조수석 앞 대시보드, 양쪽 옆에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이 정도이고 정확한 건 차량 해체해봐야 알 수준이래요. 외부 차량 전문가가 차량 안에 새는 전부 다 녹이래요. 예. 혹시 누적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오늘까지 1만 킬로미터요. 1만 킬로미터요. 네. 그러니까 출고한 지 5개월이고 누적 주행 거리가 1만 킬로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식이 발생했고, 그럼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1차 서비스 갔을 때는 뭐 차에 물을 쏟았나, 매트 물 세차를 너무 많이 했나, 소금 싣고 다녔나 등등 형식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외엔 이유가 없다고 했고요. 처음에 문제된 녹부위에 락커 스프레이 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세차에 스프레이 뿌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되는 녹 부품만 교환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 2차 서비스 들어갔을 때는 추가로 발견되는 부분은 그 전문가 입장에서 간단히 부품 교환만 하면 된다고, 고객 마음 아프니까 많이 뜯지 않을 거라고 엔지니어 분이 운전자 과실 아니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예. 그 혹시 서비스 센터를 몇 번 다녀오신 겁니까? 2번요. 2번 들어가서 정비 받았어요. 아, 정비를 받고 오신 건가요? 네, 정확하게 수리는 제가 거부했어요. 아, 수리는 거부하셨고. 네. 그 사전 연락에서요, 그 도어랑 변속기 쪽도 서비스 센터 측에서 뜯어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제가 3번째 들어갔을 때 다른 오토큐 들어갔는데 안 뜯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안 봐주시려고 했어요. 예. 상담 진행 끝난 거라고, 자기들 선이 아니라고 안 봐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초에 다시 정비 한번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 그 오토큐에서는 자기네들 범위가 아니라 그래서 기아차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갔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센터에서 고객 본인의 차를 찍겠다는데 촬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촬영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고요. 예. 제가 사진 자료 보내준 거는 바깥에 카센터에서 다 촬영한 거예요. 처음부터 바깥에서 하자 발견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확인만 했고요. 추가로 계속 발견하는 거는 바깥 카센터에서 제가 자꾸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차 서비스 센터가 아니고 사설 카센터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에서는 간단히 수리 가능하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저한테 말을 해야지 제가 수리를 들어갈 건데 이게 약간 숨긴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처음에 하부 봐달라고 했을 때 제가 요청한 서비스 건이 아니라고 안 봐주신다고 다시 서비스 신청하고 들어오시라 했거든.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문제가 그 제보자분의 차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까? 왜냐면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제보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시고 나서 또 다른 제보자분께서도 동호회 같은 곳에서도 부식 문제를 호소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식 문제를 좀 호소하는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이 눈에 안 띄는 부분이라서 저보고 어떻게 발견했나 할 정도니까 저는 다른 차주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렇게 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긴 처음이거든요. 예. 전문가 아니고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부위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발견한 게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부식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썬루프가 조금 부실하긴 한데 그거는 요번에 서비스 들어가서 점검 받아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식 문제에 대해서요. 앞으로 기아차 측에서는 좀 어떻게 조치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제되는 부품만 다 교환해 주신대요. 교환해 주신다 하는데 이게 지금 교환하는 과정이 차를 올 해체해야 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접 부위 다 절단하고 차량을 다 뜯어야 한다는데 과연 새 차량을 모두 다 해체해서 수리하는 게 맞는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거는 새 차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사실상 뭐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쇠로 된 부분이 다 부식이 돼서 그 수리 범위도 상당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마 이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 연락에서 서비스 센터 앞에서 자동차 유리창을 깰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현재 심정은 제가 화가 조금 더 나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요.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이랑 대응료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저만 아쉬워. 저만 속상하고 간단히 수리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동차 분야의 여러 분들한테 조언을 구했는데요. 한 번 발생된 녹은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수리할 거면 이게 뽑은 지 몇 달 안 되는 차가 이렇게 녹이 올라오는 이유를 그쪽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대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녹슨 차를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번 서비스 신청하면 2주에서 3주 걸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해진 건데요. 차를 이번에 처음 타시는 건 당연히 아니실 것 같고요. 네, 자동차가 이렇게 부식에 좀 취약하다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가끔 바닷가 차나 침수된 차나 그런 경우는 들어봤는데 대구는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바닷가 한두 번밖에 안 다녀왔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전에 그리고 예. 엔지니어 분께서도 이렇게 차가 곳곳이 녹 많이 쓴 거는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너무 골고루 녹이 설었다고 처음이래요. 혹시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엔지니어는 기아차 엔지니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아차 엔지니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이 차가 부식에 좀 취약하다 뭐 이런 거를 영업사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말을 안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겠다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차주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면 소비자 과실로 돌릴 것 같아서 이게 모든 차주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제조사 측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살 때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따른 AS나 소비자 대응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기대감을 안고 좋은 차라고 추천받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운행했는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과연 기아에서 저한테 새 차를 팔았나 의심마저 들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뭐 현기차는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저는 안 믿었어요. 진짜 지금 심정은 너무 속상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좀 궁금한 건데요. 이 부식이 됐다는 거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신 겁니까? 정확하게는 2, 3개월 차 출고하고 2, 3개월 지나서 세차를 하면서 조수석 밑에서 하얀색이나 붉은색 가루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흘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세차를 해도 계속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는데 밑에 세 부분에서 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쪽까지 이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혹시 출고 당시에는 부식 관련된 걸 뭐 발견하신 게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이게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뭐 출고 때도 이미 부식이 돼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발견되고 한 달 사이에 발견되는 녹은 아니라고 엔지니어 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이미 좀 오래된 부식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루 아침에 뭐 한 달 사이에 생기는 부식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요. 실태 조사가 가능하다면은 좀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신형 소렌토 부식 문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차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고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거 어떤 걸까요? 현대차가 오토포스트를 고소한 진짜 이유 어떤 걸까요? 이번 사례처럼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차의 분기적자 몇 번일 것 같나요? 예, 보신 것처럼 이원서 PD의 영상의 시작은 대부분 질문입니다. 어느 날 세어보니 한 영상에 20가지 넘는 질문이 나오더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는 합니다만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느냐 라고 묻는 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저를 포함한 언론인들이 질문을 언짢아 하는 사회 권력들에게 되돌려주는 답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들 모두 비슷한 질문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원서 PD도 댓글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원서 PD가 내놓은 대답은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스스로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좋은 생각을 하나라도 챙겨간다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죠. 매우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은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여 답을 찾는 것, 사실 권력사회에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질문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그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는데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대꾸조차 안 해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하게 나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내부자, 실무자, 임원 그 누구에게서도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언론도 마찬가지이며 자동차 전문가라 자칭하는 이들도 일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 수준을 넘어서 감동을 주고 감성을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던 10년 전 그 주문.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의 총수는 품질 경영을 외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론 경영에 더 능숙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한 언론을 향한 대응에서도 질문은 없었으며 결국 기업에서 뿌린 보도자료만을 받아 가공된 형태의 기사들만 인터넷에 오르내렸습니다. 질문은 또 다른 권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상대가 좋건 싫건 대답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질문이란 기업과 같은 기득권 세력에게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력,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대신 질문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영상에서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닙니다. 물론 취재 과정에서야 질문은 끊임없이 나옵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저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이 아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말입니다. 최근 국민청원 동의수를 보며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